저희는 지금 병원 근처 청담 근린공원 걷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자주 산책 이렇게 하세요? 네, 종종 하죠. 점심 먹고 나면은 어쨌든 시간이 남으니까.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햇빛을 받고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네,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되죠. 단순히 기분을 리프레시한다라는 효과도 있지만 생리적으로 신체 활동 자체가 이제 우리 몸을 좀 일깨우는 여러 이제 호르몬들을 방출하다 보니까 특히 우울증 있으신 분들한테 햇빛 많이 쐬시고 많이 움직이실 수 있으면 좀 걸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걸으면은 사실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이 되죠.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꽤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식후 혈당이 공복 상태보다 한 50 정도 올라가면은 혈당 스파이크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한 2시 정도 됐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 분들은 한 12시쯤 밥 드시잖아요. 맞아요. 2시간 정도 지나면 소화가 얼추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입이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 군것질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떤 기전 때문에 괜찮아지는 건가요? 저희가 군것질을 어떤 유형으로 하는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보통 한 3가지 정도 구분을 해요.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고,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드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진짜 생리적으로 단 게 좀 필요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첫 번째 습관성으로 군것질 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습관처럼 하시는 거예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과자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요 시간대쯤 사무실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간식이나 서랍에 있는 간식 무심코 먹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습관성 군것질이죠.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냐면 특정 시간대나 상황이나 간식을 먹는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개한테 음식을 보여주면 개들이 이제 침을 흘리잖아요. 근데 음식을 주기 전에 종을 땅 치고 음식을 주는 걸 반복하면 나중에는 음식 안 주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 상황이나 장소, 시간이 군것질 행위하는 거랑 이게 조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습관처럼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감정적 군것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가장 흔할 거예요. 짜증 나거나 그럴 때 달달한 게 좀 땡기고,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면서 우리 뇌 보상 회로 체계를 활성화 시켜요. 내가 힘드니까 보상 좀 해줘 해가지고 가장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게 달달한 거.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서 혈당 떨어진다 이러면서 음식을 먹는 거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집중하고 나서의 감정 상태가 중요하겠죠. 소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빡쳐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리적으로 군것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우리 저혈당이라 그러면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잖아요. 막 손 떨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렇다 보니까 군것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밥 먹고 나서 군것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식후에 혈당이 팍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일시적 저혈당 상태가 돼서 우리 뇌가 포도당이 필요한데 당이 없으니까 빨리 당을 보충해라 해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자세히 질문하다 보면 밥 먹을 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 실제 당뇨가 있다거나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군것질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산책할 때 3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네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특정 상황이나 시간대 이런 것과 군것질을 먹는 게 조건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에 조건화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사무실에 오후 2시만 되면 책상에 있는 뭔가를 꺼내서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그 고리를 끊어내는 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1시 50분이나 55분쯤에 일단 나가는 거죠. 아니면 먹는 거 자체를 바꿔보는 거죠. 다른 걸 먹어보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허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감정이 뭔가 허해서 먹는 건지 그거를 먼저 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감정적으로 뭔가를 드시는 분들은 충동이거든요. 감정에 의해서 먹고 싶다라는 충동이 확 올라오니까 그대로 행동하시는 건데, 충동이라는 게 비유하자면 파도 같아요. 파도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충동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는 게 필요한데, 내가 배고픈가 감정이 허한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충동을 지나가도록 시간을 버는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 한 5분 정도만 기다려보는 거죠. 생각보다 5분 뒤에는 그냥 먹지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군것질 충동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감정이 뭔지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충동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억울해서, 우울해서, 짜증나서, 화가 나서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 자체도 그 충동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리적으로 군것질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앞선 두 가지 케이스랑 다르게 본질적으로 식사 습관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점심이나 간식이 땡기기 전 식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는 탄수화물 위주로 안 먹었는데 하지만 한식류들, 제육볶음, 소불고기 이런 당류들을 많이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념에 당이 많은. 맞아요. 바깥에서 사 먹는 김치나 나물 같은 것들도 좀 달달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탄수화물 식단이라서 피하시는 게 사실 좋고요. 그래야 당이 피크치고 훅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혈당이 스파이크 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당뇨는 어느 정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는 것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나 그런 건 없는데, 간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을 해보는 혈액 검사 같은 거는 있어요. 호마 IR이라 그러는데, 공복 혈당이랑 공복 시의 인슐린 수치를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아니면 BMI가 높으시거나 여성분들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약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굶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저혈당으로 빠져서 군것질을 좀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약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사실 있어요. 있어요? 요새 마혼자로 위고비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주사제들도 단순히 식사량뿐만이 아니라 군것질에 대한 욕구 자체를 감소시켜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근데 대신에 처방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가 도저히 의지로 끊기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도 감정 기복이나 폭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료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의 궁극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기는 한데 음식에 대한 갈망감을 좀 떨어뜨리는 약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쓰시면서 조절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식욕이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면 원장님은 그 약을 처방을 웬만해서는 해주시나요? 필요하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드리죠. 오늘 그 군것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조금씩 행동을 수정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군것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신과 전문의 장지연이었습니다.